뼈말라. 무슨 말이냐고요? 일부 1020 세대에서 유행하는 kit배 몸표 중 가장 상위에, 그러니까 가장 마른 등급을 의미합니다. kit배 몸은 자신의 키에서 몸무게를 뺀 값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뼈말라 인간이 되기 위해 과도한 다이어트에 매달리고 있다고 해요. 마네킹이 마치 우리 몸의 표준인 양, 쇼윈도 곳곳에 전시돼 있는 것처럼 마른 몸이 예쁜 몸이라는 왜곡된 시각이 10대 사이에도 파고든 겁니다. 바디 포지티브, 자기 몸 긍정주의, 즉 나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운동입니다. 해외에서는 바디 포지티브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몸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깨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가수 리한나는 2019 봄, 여름 뉴욕 패션위크에서 자신의 란제리 브랜드 세비지 X 팬티 패션쇼를 단독으로 개최했습니다. 당시 이 브랜드는 바디 포지티브에 부합한 모델 캐스팅과 사이즈에 대한 다양성, 포용성을 담아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려 30AA컵부터 40DDD컵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모델이 쇼에 등장했고, 슬릭우즈 등 몇몇 모델들은 임신한 몸으로 런웨이에 올랐다고 해요. 2019년에는 나이키가 영국 런던 플래그십 스토어에 플러스 사이즈 마네킹을 내세워 화제를 모았고요. 펜디, 살바토레 페라가모 등 유명 브랜드들도 계속해서 런웨이에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등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바디 포지티브를 지향하는 건 패션계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입법부 차원에서도 젊은 세대의 완벽한 몸에 대한 강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6월 노르웨이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유료 게시물에 보정된 사진을 올릴 경우 해당 사진이 포토샵을 거쳤음을 명시하도록 한 마케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 1월 영국에서도 광고용 게시물에 몸을 보정해 업로드할 경우 이를 명시하는 로고를 부착해야 한다는 디지털상 변형된 신체 이미지법 이 발의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바디 포지티브를 실천하고 사회적 통념에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디 포지티브 컨텐츠 크리에이터 치도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바디 포지티브 운동을 해야지 라고 시작했다기보다는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는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발을 들이게 됐다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내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제 스스로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을 때 이제 이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그곳에 또 가니까 오히려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하기에는 임팩트가 부족하다. 살을 찌워올 수 있겠냐?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난 이제야 나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는데 내가 또 모델 일을 하려면 살을 빼던지 찌우든지 또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해외에는 이미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는 분야가 나와 있고 다양한 몸을 가진 모델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내추럴 사이즈 모델을 시작하게 됐고, 사실 이게 말이야 쉽지 없던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거의 안 읽거나 그런 사이즈의 모델은 안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해외에는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이즈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게 바디 포지티브 패션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많은 니즈들이 생기고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랑 산업도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통통 사이즈, 빅 사이즈 패션 유튜버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한다면 다이어트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왜냐면 정말 내가 딱 이상향으로 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나여야지만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진짜 내 인생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2학년 마치고 다이어트만을 위한 휴학을 했었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그때 이제 내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다 라고 생각하고 식단도 정말 제대로 철저하게 딱 짜서 맞추고 헬스장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지만 그 다이어트가 결국에는 가장 큰 독이 되어서 그때 제가 비로소 심한 다이어트 강박증이랑 섭식장애를 얻었었습니다. 식단도 제대로, 운동도 제대로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루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더 먹게 되면은 갑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엄청난 혐오감과 함께 죄책감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그 다음 날은 이제 좀 줄이게 되고 그러다가 또 폭식이 터지고 그럼 더 안 먹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뭔가 되돌릴 수 없는 굴레로 들어가게 돼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나니까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했던 그런 저였는데 하루에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하는 생각이 다이어트밖에 없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아마 오늘 뭐 먹고 싶다. 근데 먹으면 안 돼.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기 싫다. 몇 킬로 빠졌을까? 몸무게 재보고 사이즈 재보고 아침, 점심, 저녁 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먹고 나서 바로 토하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정신이 확 차려졌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충격과 동시에 깨달음이 하나 왔던 게 이거였어요. 왜 나는 단 한 번도 나 스스로에게 스스로 괜찮다고 그럴듯하다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늘 항상 거울을 보면은 부족한 점만 보이고 이걸 바꿔야지만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쪄있을 때였거든요. 그런 모습은 가짜 인생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깨달음 때문에 다이어트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너무나 안 좋아지는 건강이 느껴졌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온전하게 정말 식욕을 채우면서 먹는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왜냐면 그 전까진 다이어트를 하면서 한순간도 식욕이 채워진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죠. 항상 칼로리 몇인지 고민하고 이걸 먹으면 내가 얼마나 찔까? 지금 이거 먹었으니까 나중에는 덜 먹어야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으니까 온전히 음식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즐겁게 먹고 괜찮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스스로한테 농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먹어야 사람이지 이런 게 인간다운 거지. 그렇게 채워지니까 제 욕구가 너무 신기한 게 다른 데로 돌려줘요. 식욕이 정말 채워지면 그걸 경험했어요. 제 요즘 취미가 풀업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풀업 도전하는 거, 헬스하고 클라이밍도 가끔 하고 이게 더 이상은 살을 빼겠다 어쨌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운동 그 자체가 주는 그 베네핏을 내가 몸으로 스스로 체화가 돼요. 이걸 하면 기분이 좋아서 하는구나. 이게 진짜 내 삶을 향상시키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제는 알지만 다이어트 할 때는 그게 안 느껴져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다이어트만 매몰돼서 왜 당장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0.5kg 안 빠졌지? 왜 안 됐지? 그래서 이게 정말 달라요. 바디 포지티브를 하기 전과 후가. 제가 와닿는 체감하는 현실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예요.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이어트 강박을 거의 대부분 겪고 있거든요. 칼로리 걱정하는 것도 사실 다이어트 강박이에요. 그것부터가 이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이어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사이즈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 다이어트 강박과 섭식장애까지 오게 되는 분들은 거의 여성분들 이시고요. 나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10대든 어린 청소년 시기에 우연히 겪게 된 외모 평가나 그런 이야기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오는 피드백들, 그런 걸 통해서 컴플렉스가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거는 마치 평생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처럼 많은 비용과 그런 노력들과 그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모두가 그렇지만 저 역시도 평생 이 몸으로 살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기서 또 빠질 수도 있고 찔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저는 그 모든 상황에서 제가 어떤 몸을 가지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